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남 의대 공모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쌀 재고량이 지난해 대비 2배 늘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고수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꼬막 폐사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참꼬막 주산지 전남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남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2조 원을 넘기며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1조 2천억 원의 수출고를 올린 효자 품목은 김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쌀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과 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고량을 줄이기엔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 일로 농협 유통센터입니다. 창고에는 쌀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1,200톤 정도의 2023년산 벼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의 전체 쌀 재고량은 7월 말 기준 10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지난해 10월 5만 4천 원에서 지난달 25일 14% 하락한 4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나락 재고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60일이면 새로운 나락이 나오고 새로운 쌀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소비를 못 해가지고 정말 그 막막한 따름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하락폭이 지난해 대비 5%에서 8%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존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10만 톤을 시장 격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재고 물량을 긴급하게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네. 지금 정부가 5만 톤만 했잖아요. 추가 10만 톤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맹류, 두류, 파속, 채소 등 주요 작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달 뒤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쌀값 폭락이 예고된 상황.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은 물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반드시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7월 31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복지부도 의대 신설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의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의대 공모와 관련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전남의 국립대를 대상으로 응모와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쯤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수산 가공품 생산액이 2조 원대를 넘기면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남도는 2023년 기준 수산 가공품 생산액이 전년 대비 6.2% 늘어 2조 원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은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1조 2천억 원의 수출고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치 913억 원, 다시마 178억 원, 멸치 165억 원 등 다양한 가공 품목 생산액이 28%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꼬막의 주산지인 전남, 수확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어장 환경 관리가 까다로워진 탓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자원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과 보성 등에 인접한 여자만. 국내 참꼬막 90%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모래가 섞이지 않아 갯벌이 부드러운 데다 수심이 얕아 최적의 생산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한때 수확철이면 하루 평균 40명의 인력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작황으로 어민들에게 효자 품목으로 꼽히던 참꼬막. 그런데 이제는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갈수록 생산량이 줄어 어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굉장했지. 예국으로 다 수출했잖아요, 중국으로. 지금은 뭐 그럴 염두도 못 내요. 여기 국내 소비도 지금 제대로 못 가는데. 전남 지역 참꼬막 생산량은 지난 2013년 1,200여 톤에서 점차 줄더니 2018년에는 100톤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2021년 반짝 늘었지만 다시 감소해 지난해 47톤에 그쳤습니다. 참꼬막 생산량 감소 원인으로는 소비 증가와 온도 상승이 꼽힙니다. 국내외에서 꼬막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 어미조개가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겁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바닷물과 지면 온도 모두 올라 폐사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지온이 4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폐사량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종패를 뿌리며 기다려보지만 이상기후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이마저 역부족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참꼬막 우수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종자 배양장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육성한 뒤 어가에 보급해 폐사율을 낮추는 겁니다. 종자 배양장에서 1에서 2.5mm 됐던 게 2c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2cm까지 성장시켜가지고 그걸 양식장에 사입하게 되면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꼬막 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지만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며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안전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구조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쐐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소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환경부가 영산강과 섬진강 일대에 신규댐 3곳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댐 신규 건설 후보 지역은 모두 14곳으로 전남은 화순 동북천, 순천 옥천, 강진 병영천 등 3곳입니다.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저수지 흠골제 일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비 5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진군은 기존 흠골제가 하천 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26% 증가했고 낮은 안전등급과 하천 용수 공급 기능이 없어 개선이 필요해 8년 동안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사업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댐이 건설되면 탐진강 상류인 금강천과 병영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중국 현지 여행 항공업계 관계자를 초대해 중국 관광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남권 관광상품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유여행 기획상품으로 글로벌 남도 한바퀴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전남 팬투어에 참여해 무안 회산 백년지와 순천 나간읍성, 여수 해상 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등 전남의 대표 관광 자원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햇고구마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해남군은 그동안 긴 장마 탓에 고구마 수확이 늦었지만 올해는 평년 수확 시기인 7월 말부터 고구마 수확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칼륨 함량이 많아 나트륨 배출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군이 무화과 재배 기술 개선을 위한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비를 비롯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노지 무화과 생산 기술 개발과 청무화과 생산단지 조성, 무화과 총채벌레 방제 기술 보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만성질환 관리가 되지 않는 고위험군과 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진도군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과 BC형 간염 검사 등을 통해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심부전 등 심장질환과 뇌출혈, 뇌경색 등 선행 질환을 의미하고 전체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합니다. 장흥군이 수출 상담회를 열어 지역의 농특산물 해외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7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수출 상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9개국 해외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모두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과 1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수출 상담회에서 장흥의 흥화버섯 막걸리, 비자정과 등 장흥형 먹거리 7가지 품목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